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 발달 단계, 구체적으로 아동기, 사춘기, 그리고 청소년기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시기 아이들의 신체적, 정신적 특징, 또 그에 맞는 지도법까지,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건 뭐랄까,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요. 각자의 가능성을 정말 활짝 열어주는 열쇠 같아요.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같이 운동할 때, 이럴 때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이죠. 성장 단계별 잠재력을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아동기, 보통 한 6세에서 10세 정도죠? 이 시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 시기 아이들 보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.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손 같은 작은 근육보다는 팔다리 같은 큰 근육, 대근육이라고 하죠. 이게 먼저 발달해서 섬세한 활동보다는 온몸으로 막 부딪히고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호기심은 또 엄청 왕성한데 금방 또 실증 내기도 하고요. 주변 사람들 따라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. 그래서 그런지 매달리기나 자전거 타기, 달리기 같은 거 이런 활동적인 놀이가 좋다고들 하죠. 네, 정확해요. 그래서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그 대근육 발달을 돕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다만 뼈나 관절이 아직 한창 자라는 중이라서요. 너무 무리한 운동은 좀 피해야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. 아이들이 쉽게 지쳐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. 이게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 있잖아요.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해서 그래요. 대신에 회복은 또 엄청 빠르죠. 네네. 그래서 짧게 신나게 놀고 잠깐 쉬고 이걸 반복하는 방식이 아이들 몸에는 가장 잘 맞아요. 아하, 그렇군요. 심리적으로는 어떤가요? 심리적으로는 그 칭찬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니까 긍정적인 격려가 중요하고요. 또 실패했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세심함도 필요합니다. 네. 그렇게 온목으로 세상을 막 탐색하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, 한 11세에서 14세 정도 되면 정말 폭풍 같은 변화를 맞이하잖아요. 키가 막 쑥쑥 크고 몸의 형태도 달라지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에 아이들 스스로도 좀 당황하고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다고요. 그렇죠. 감정 기복도 커지고 어른들 말에 좀 따지기 좋아하고 또 친구 관계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해지죠. 이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요. 네, 맞습니다. 제2 성장 급등기라고 불릴 만큼 그 호르몬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입니다. 신체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지도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해요. 트레이닝 관점에서는요?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체력과 기술을 함께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갑자기 운동 강도를 너무 높이는 건 피해야 합니다. 그리고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. 이 시기에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죠.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 하는 지표인데 이게 크게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그럼 어떤 훈련이 더 좋을까요? 네, 오히려 기술 습득이나 전략 이해 같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. 그렇군요. 자, 이제 청소년 후기 한 15세에서 18세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. 이때는 신체적으로는 거의 성인에 가까워지고 에너지도 막 넘치죠.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들, 추상적인 사고라고 하나요?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 자기 생각도 뚜렷해지고요. 네. 이전보다는 참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벗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친구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. 이해력도 빠르고 활동적인데 때로는 좀 논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네요. 이제 제법 전문적인 운동, 예를 들어 구기 종목이나 육상 같은 것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신체 능력하고 운동 수행 능력이 정말 눈에 띄게 발달하는 시기예요. 근육하고 신경계가 성숙하면서 복잡한 기술이나 경기 전술 같은 그런 고강도 훈련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은요, 자신감을 키우고
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데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아,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. 네. 다만 이 시기에는 남녀 간의 운동 능력 발달 특성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는 점, 그리고 아직은 성장 과도기라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하고 상황에 맞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. 네. 오늘 이렇게 아동기부터 청소년 후기까지 각 단계별 성장 특징하고 접근법을 쭉 훑어봤습니다. 들어보니까 시기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다르고 필요한 지원도 달라진다는 점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하게 다가오네요.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지도하시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. 오, 뭘까요?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고전적인 발달 단계의 특징들이 있잖아요. 이게 과연 지금도 그대로 다 적용될까 하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훨씬 많이 쓰고 또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예전보다 줄어든 요즘 아이들에게는 혹시 어떤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? 오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과 한번 연결해서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